어머님들한테 작년도 입시, 그러면서 올해의 입시까지 조금 엿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입시를 치렀을 때 유리할까? 또는 우리 아이는 어떤 쪽으로 진학을 해야지 더 좋을까? 라는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기준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재학교, 과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렇게 특목고들이 있죠. 그러면 이 특목고들의 입시는 어떤 시기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쪽으로 갔던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을 할 수 있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들 그 특목고 입시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대입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 또는 대입을 진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탄탄하게 우리 아이들의 준비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그래,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명문대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교의 수준들은 이 정도죠. 네, 어머님들 아직까지는 눈높이를 낮추지 마시고 이 학교들을 보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학교들에서 계열별로 혹시 인원수를 따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서울대, 서울대 3,000명 뽑게 되는데 그 3,000명 중에 계열별로 어떠한 계열을 몇 명 뽑게 되고 어떤 계열을 몇 명 뽑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연세대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서울대 무슨 과를 가게 되는 거고 연세대 무슨 과를 가게 되는 거고 경희대 무슨 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아이들의 계열별로 얼마나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는지 또는 아예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들은 바로 이공계부터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고3 학생들의 인원 모집이에요. 그 중에 보면 약학대학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원 과정이었으나 이제는 학부로서 내려오는 것이 내년도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의대, 치대 또는 카이스트 포스텍에 얘기하는 특수대뿐만 아니라 약학대학까지도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의 모집 인원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야겠다, 연세대를 가야겠다가 아니라 무슨 과를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계열별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문과, 이과 계열, 즉 우리 아이가 공대로 진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상경계로 진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인문으로 진학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인원수들을 쭉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의치안에서 의대 계열에서도 물론 이화여대나 아니면 한의대 같은 경우에서는 문과 계열의 학생들도 뽑기 때문에 100%다 이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과하고 이과하고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 서울대, 연대, 고대도 문과하고 이과의 인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쪽부터 보시면 학생들이 이과 계열들, 최상위권 학생들의 뽑게 되는 인원수가 문과 계열의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된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수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학생들을 좀 보시게 되면 수학 가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과 수학을 공부해서 저는 이과로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고요. 문과 수학을 공부해서 저는 문과 계열로 진학을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수학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물론 올해까지만 이렇게 수리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지고 그다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그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이 아니라 과목별로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의 계열을 나눠지게 되겠지만 계열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머님들한테 숫자상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과 계열의 수학 공부를 했고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요 라고 선택했던 학생들의 비율과 이 비율을 보면 거의 10%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문과 수학을 공부하고 이쪽 계열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계열에 보면 1등급의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원서를 썼을 때 대학을 가게 됐을 때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이과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진학을 한다라는 것들은 나중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낼 쯤 되면 정말 피부로 실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감하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우리 아이가 어떤 계열을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숫자로서 보여드리는 게 아주 명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의 진학 부분부터 어떤 계열에 대한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했을 때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좀 더 넓은 문과, 상대적으로 좁은 문이 있다라는 것들은 계열별로 분명하게 어머님들 아시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어서 아이들이 문과 성향이랄지 이과 성향이랄지 또는 어떤 계열로 진학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어머님들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뭐에 관련된 거죠? 대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입 입시에 대해서 아직 고등학교 입시도 모르는데 대학 입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어머님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대학 입시에 대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좀 볼 수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학교 입시 전형은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 알고 계시죠? 현재는 수시가 이렇게 네 가지 학생부 위주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 보시는 학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즉 교과와 비교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이외에도 비교과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한 평균 90점인 학생들만 뽑아야지 해서 90점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한 명도 안 뽑을 거야 라는 것이 학생부 교과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은 그래도 한 87점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다른 영역에 우수한 자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라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학생부 종합 역시도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교과라는 것. 내신 성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으로만 많이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비교과 영역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활용을 가능한데 이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 역시 폐지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시가 돌아가게 될 거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돌아가게 되게 되는데 이 정시와 수시의 연도별의 모집의 차원들을 좀 보시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판 뒤집기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했었고 그것들을 관리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입시에 대해서 꾸준하게 했던 부분들이 괜찮겠지만 갑자기 정신 차린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했었을 때 정시 비중이 너무 적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비중들은 점차 줄어들 예정이지만 실제 이 한 번 벌어진 정시와 수시의 비율은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절반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수시의 비율이 정시보다는 높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하고 같이 닮아 있는 것이죠? 네, 고등학교 입시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2의
그 다음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고등학교 입시에서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고등학교 입시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학교 입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견이 될 정도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서 거의 한 100여 개의 학교들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1학년도 발표된 것인데요. 지금 보면 경기 북가구는 8월 달부터 우리 아이들의 원서를 쓰게 되는 입시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평주나 비평주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서는 12월부터 아이들의 입시가 시작이 돼서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시 전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정도의 이 입시 전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들을 조금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될지. 자, 이게 2021학년도 의학 계열의 전형별 선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까지 해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종합, 의대 역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되는 학생들과 정시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정시가 가장 많고요. 의대는.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전체 계열 중에서 아주 많은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자사고도 아주 탄탄한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북에 있는 원광대 같은 경우에서는 치대에서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내신이 2.6등급이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5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등급의 차이가 지역 인재 전형에서는 아주 유리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나 어학 특기자 전형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작년보다 한 670명 정도 줄어들은 부분인데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이 되고 있다는 것. 즉 특기자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전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뽑게 되는데 이 학생들 다 합치면 한 750명 정도 되고요. 250명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대에서 지금 보시면 특기자, 언더우드 학부라고 해서 나오고 그 다음 이대에서 국제학부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특목고 중에서도 국제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들이라고 봐주시면 아무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